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3월 9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90명이 증가한 총 5,571명입니다. 2월 29일 741명의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의 증가세는 약화되어 어제 200명대에 접어든 데 이어 오늘은 100명대로 접어 낮아졌습니다. 이는 신천지 교인들의 진단검사가 끝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하루 10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전파된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상당 부분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더욱 긴장하면서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확진 환자 입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국군 대구병원, 공주의료원 등의 96명이 입원하여 전체 확진 환자 중 2,090명이 전국 23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늘 중 110명이 추가 입원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생활치료센터에 155명, 경북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에 365명 등 총 520명이 입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 130명, 구미 LG디스플레이 동락원 기숙사에 320명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교육연수원, 농업경주교육원,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등 3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46명이 완치된 데 이어 오늘은 증상이 없이 7일이 경과한 291명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경북대 기숙사와 충북 제천 소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 이어 오늘 구미 LG디스플레이 동락기숙사, 충북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 두 곳이 새롭게 추가되어 오늘로 생활치료센터는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충청남도, 충청북도와 제천시, 천안시,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주시, 구미시, 영덕군, 칠곡군 지자체장님들과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학의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허락해 주신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님을 비롯한 경북대학교 구성원들과 이를 이해해 주신 북구 복현일동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22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35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는 등 57명이 완치되어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93명입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환자들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재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이신 김신우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보건소와 병원에서 실시한 전체 검체 건수는 1,414건으로 이 중 591건이 완료되었고 823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진단검사는 총 46,640건으로 일반 시민들께서 받으신 검사는 34,420건, 신천지 교인들이 받은 검사는 12,220건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며칠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신천지로부터 3차례에 걸쳐 확보된
명부에서 군 복무자, 해외 체류자, 타시도 거주자 등에 대한 이관 작업을 실시하고 기존 1914명에서 443명이 줄어든 1471명으로 관리 대상자를 조정하였습니다. 3월 9일 07시 기준으로 관리 대상자인 신천지 교인 1471명의 97.6%가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통보된 9,651명 중 4,1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확진율은 42.9%입니다. 오늘 07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은 총 25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진 1차 관리 대상자 8,178명 중 99.4%인 8,128명이 어제까지 검사를 받아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은 5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된다는 최후 통첩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신천지 대구교회의 마지막 예배일인 2월 16일부터 3주가 되는 시점인 3월 8일까지 무증상자인 교인들에 대해 자동으로 자가격리 해제해도 좋다는 당초 입장에서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검체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 해제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수용하였습니다. 2차, 3차 관리 대상자 2,293명 중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01명도 하루빨리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분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3월 11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내일까지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내일까지는 진단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에 대한 대구시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증상 확진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7일째 검체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이해 음성이면 격리한다는 해제한다는 규정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가격리 중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지금 자가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조기에 완치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려고자 한다면 생활치료센터에 조속히 입소하여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제대로 된 치료도 받고 격리해제도 신속하게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대구의 일상은 멈춰 있고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모든 시민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안정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주 동안 고통스럽지만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질서 있게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낙관은 금물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며 아직도 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과 일반 시민 등 지역사회의 확산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주간이나 답답한 생활을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뎌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순간의 방심이 누그러져가는 코로나19 감염의 기세를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고통은 더 길어집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더욱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십시오. 아울러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심리지원단 1577-0199, 1577-0199의 전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김신우 교수님께서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데 새벽에 두 분이 사망하셔서 그 분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2시와 6시 15분에 사망자가 있으십니다. 대구의 34번째 사망자십니다. 남자 75세십니다. 기저질환으로 폐섬유증이 있으셨고 3월 6일 날 기침 호흡곤란, 3월 7일 호흡곤란의 악화, 3월 8일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셨습니다. 고유량 산소 치료를 3월 8일 날 하던 중 연세와 불량한 예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서 심폐소생술 거부가 보호자들에 의해서 되었고 3월 8일 양성 판정이 코로나19 받았습니다. 3월 9일 날 2시 2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기저질환과 고령이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좀 급작하게 진행했는데 미리 진단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5번째 사망자는 여자 69세십니다. 기저질환이 없습니다. 2월 24일 날 발열, 2월 27일 날 기침 인후통, 2월 29일 날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 방문하셨습니다. 3월 1일 날 코로나19를 진단받으셨고 3월 2일 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셨을 때 고유량 산소 치료가 필요했고 3월 3일 날 기관삽관을 시행했고 3월 4일 날 심폐소생 거부를 하셨고 3월 9일 날 6시 1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자가 많이 사망하시지만 50대부터 약간씩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60, 70대 그런데 나이가 많은 자체가 기저질환이다 이런 인식을 70대 기저질환이 없던 분 이런 표현은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병을 진단받지 않더라도 고령 자체가 기저질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는 점점 늘고 있는데 35분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분들의 경과에서 입원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340명이 입원이 필요한 거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시점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90명 정도가 입원했고 대기자는 267명입니다. 이 대기자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생활치료시설로 퇴소하고 퇴원하고 하는 숫자보다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들어오는 숫자가 양이 많고 그 신환들은 줄어들지만 경과가 2주 정도 되니까 계속 환자들이 좀 쌓여서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 대구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지금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좀 변곡점을 지나지 않았냐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 확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가 신천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선이라든지 역학조사가 모이게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확진을 떨어뜨리고 결국 그 역학조사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이런 방역 대책이 좀 어떤 전환이라든지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신천지의 신천지의 진단 검사에 투입되었던 진단 검체 인력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적으로 이제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시민들께서 증상이 있거나 또 한편으로는 진단 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진단 검사를 받아왔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검사 역량이 총 투입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력이 있는 검체 인력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일반 시민들 특히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진단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경향신문 백경영 기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제 신천지 교인이 이제 경북대 생활센터 입소 보고자가 있었습니다. 과거 조현병을 앓는 전력이 있다고 들었고 현재도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증자로 분류가 돼서 이송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가 좀 허술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언제쯤 병력이 있었는지 또 대구시에서 좀 밤새 확인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증자 관리가 안 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방 아파트 역학조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나온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무성병원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마음 아파트 역학조사 관련해서는 제 질의응답 끝난 이후에 우리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어젯밤에 신천지 교인 한 분 여성입니다. 여성이 경북대학교 생활치료센터 입소하는 과정에서 당초 전화로 연락하고 저희들이 입소할 때는 두 번 연락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이 환자 분류반에서 전화를 해서 오늘 어디에 생활치료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가겠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명단을 우리 구급대 119 소방대에게 넘기면 소방대에서 다시 전화를 합니다. 몇 시에 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때까지는 입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북대에 도착한 이후 내리지 않고 입소를 거부하면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을 했고 대구원에 이송을 해서 입원 조치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20여 미터 정도를 벗어나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뭐 이런 과정이 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1시간 동안 도주했다라고 하던데 도주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2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저희들이 감시 경찰과 또 소방대원들, 의료진들의 감시 관리 하에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그래서 사실 병원으로 바로 입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소방대원이 설득을 해서 소방차 안으로 일단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이 와서 약을 먹고 신경안정제입니다. 약을 먹고 상당히 누그러진 이후 새벽 1시에 남편과 함께 대구의료원 병실에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들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저질환에 조현병을 기저질환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남편에 따르면은 10년 전에 조현병 치료를 받았고 괜찮았다고 합니다. 약도 안 먹고. 그런데 최근에 자가격리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런 증세가 좀 나타난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업무방해이고 또 이 간호 인력과 그리고 소방대원에 대한 일부 폭력도 있었고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그러면은 우리 한마음 아파트 역학조사 말씀하시죠. 네, 한마음 아파트 저희가 최초 관리 대상으로 잡았던 142명 중에서 두 분은 한 분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어졌고 한 분은 2월 1일부터 구미에 거주하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관리 대상을 140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140명 중에서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은 5분이고 이분들은 모두 신천지 교도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검사까지 안 된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은 계속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8일자로 확진 환자 접촉자 중에서 비신천지 교인인 35분은 격리 해제 조치되어졌고 신천지 교인 중에서 접촉자인 분들 중에서 5분은 낙동강 수련원으로 그다음에 35분은 자가격리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문성병원과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의심되었던 10개 장소 중에서 3군데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2곳은 신천지 관련 교육원과 같은 시설로 파악되어졌습니다. 연립주택으로 의심되어지는 한 곳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처음에 3분이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는데 총 8분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역학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어제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한마음 아파트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여기 확진 환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보고 시기가 언제인지 그 보고를 받고도 바로 가서 이제 조사를 벌이지 못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마음 아파트에 확진자가 많다는 제보를 처음 받은 것은 3월 4일 날 오후였습니다. 오후에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23분의 확진자가 신천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고 그 중에 12분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저희는 한마음 아파트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92분이 신천지 교도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총 38분이 신천지 교인이었고 저희가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3월 5일 날 새벽 1시에 상당히 고위험 집단이고 안에 어느 정도의 감염이 퍼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전에 저희가 이분들이 출근하거나 이런 사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 전파를 조장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그 당시 선제적으로 코트 조치를 내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 전에는 보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주소들이 실제 실거주지 아닌 주소들도 많고 실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뭐 특정 장소에 이분들이 모여 산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어떤 아파트에 어느 곳에 확진 환자가 발생했느냐는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확진 환자의 주거지는 일체 비공개였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아파트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나 특히 이 종합복지관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진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병원으로 초기에 이송할 때 구급차가 오거나 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진 환자가
생겼다고 하더라라는 이런 소문은 있을 수 있고 그 소문을 종합복지관에서 대구시 복지국으로 이렇게 보고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 환자가 몇 명 발생하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3월 4일 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정황이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종합복지회관에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풍문이라든지 본인들이 짐작했던 부분들을 보고한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3월 4일 날 확인한 것이 그것이 그때가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묵 기자님. 시장님, 우리 초기에 대구시에서 그 신천지 명단을 파악할 때 1,001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2차 뭐 이렇게 왔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질본에서 그 신천지 명단을 넘겨주는데 거기 예를 들어 뭐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행정안전부의 그 전산망 이용해서 확인을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이걸 할 수 없는 거는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회적인 위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뭐 나중에 이후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떤 특별한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도저히 불가능한지 그게 있었다면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빨리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변화를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초유의 사태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지금 대구에서는 5천 명을 훨씬 넘어섰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대응하는 그러한 우리가 법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오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분도 거기에 해당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이번에 국회를 개정했지만 개정된 법도 이 사태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겪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감염병 예방법도 그렇고 또 개인 이 정보 보호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그 의료기관들, 학교들에서 저희에게 좀 명단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학교나 교사들이나 아니면 병원 인력들 중에서 누가 신천지 교인인지 이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좀 알아야 대처가 될 텐데 그러나 저희들이 명단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기관별로 이런 그 유기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법 위반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편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깊이 깨닫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강준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자, 많은 시민들이 한마음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살았는지 엄청 궁금해하시는데 아직 인지하신 지 5일이 지났는데 시에서는 공식적인 대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입주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조사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지역사회 전파가 얼마든지 파악하는 걸 주력하기 위해서 코스트 격리 발표를 늦추셨다고 말하셨는데 그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혹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 오셨는 모양인데 어제 제가 첫 번째 질문들 왜 그렇게 입주자들 중에 신천지 교인이 많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와서 지금 방역에 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와서 왜 신천지 교인들이 그 아파트에 많았는지를 조사할 여가가 없습니다. 지금은 방역에 모든 인력을 다 투여해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궁금하시겠지만은 방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왜 거기에 다수가 거주하게 되었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방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이후에 그러면 방역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대체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1985년도에 지어졌고 5층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방이 2개 있는 데는 한 방은 3.3평, 작은 방은 2.2평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월세도 5만 3천 원, 3만 3천 원 이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주를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는 아마 신천지 교인 중에 누군가가 대부분 다 그 주변에 직장을 갖고 있는 근로 여성들입니다.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아파트를 얻으려고 거기를 누군가 들어갔었고 그러면서 소개로 들어갔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혹시나 대구시 공무원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들은 이 방역 조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추측성 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기 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그거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인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 뒤에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매일경제 우동정 기자라고 합니다. 그 지금 입소 거부자 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그때도 뭐 전날 주적기 브리핑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입소를 거부하면 이게 지금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일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도 입소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로 얘기했을 때는 가겠다고 해서 119 구급차가 가서 입소하는 장소에서 거부하면서 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곧 이제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자동 해제될 테니까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2인실이면 안 가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상당 부분 저희가 강한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에 있더라도 빨리 자가에서 해제되고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3주 동안 집에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침들도 전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질문을 한 가지만 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부연 질문인데요. 지금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방역 역량 일반 시민들 특히 병원 등에 이제 영향을 쏟아붓겠다고 하셨는데 현재적 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경북도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요양시설 570개 전 개소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대구시도 이런 코호트 격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미 대구시도 큰 이 사회복지 시설은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호트 격리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모든 시설들을 코호트 격리하는 게 그것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코호트 격리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부터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고 원하는 그런 시설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가 가능하고 한 곳은 대구시가 지원해서 코호트 격리를 하겠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인원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문제라든지 코호트 격리를 하려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거기 있는 의사라든지 종사자들이 안에서 숙식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숙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코트 격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상황 현실에 맞지 않게 코트 격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 격리가 적절한 것은 코트 격리로 이미 코트 격리는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트 격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출입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설의 사정에 맞게 관리 방역 대책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YTN 임지입니다. 오늘 환자 증가 수가 100명대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쓰고 있는 피해 최소화 전략을 다시 공세 전략으로 다시 전환할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는 보도자료에 안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공개해서 시민들이 좀 접근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전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대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방역 대책을 더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시민들께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이 고통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는 방역 대책에 함께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황을 낙관하게 볼 상황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TV조선 이진철입니다. 일단 시장님한테는 역학조사나 코호트 격리 등 인력 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얼마큼 부족하고 그리고 역학조사가 어떻게 좀 부족하다 인력 부족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정용 부단장께서는 브리핑 첫날부터 신천지 교인이 현망 아파트에 92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는 93명인데 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코드 격리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분 코드 격리란 것은 이 동일한 집단을 한 건물에서 출입을 통제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환자든 종사자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숙식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인력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과 코드 격리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설 기관의 형편에 맞게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역학조사와 관련돼서 인원 부분들은 지금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역학조사관들이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신 역학조사관들이 있고 또 우리 김종현 부단장님과 같이 자원봉사 형태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 환자가 지금처럼 100명, 200명, 300명이 나올 경우에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학조사 인원을 보강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고위험 이 군에 속하는 거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하려면은 환자 발생 수가 훨씬 더 줄어들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뒤편에 계속 손을 들고 계셨어요.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이 있긴 했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한마음 아파트 관련 종합복지회관의 핵심 관계자가 21일 입주자 가운데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2일부터 복지정책관실에
하루나 이틀 단위로 동향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동향 보고 내용은 검체 인력이 몇 명인지 또 검체 인력이 가져온 어떤 그 봉지라든지 몇 개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 보고에 입각하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3월 4일 저녁 오후쯤에 그 내용을 인지해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왜 11일간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확진 환자가 지금 2월 22일, 23일 상황이면은 이미 하루 발생하는 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때입니다. 저희들도 오는 환자들과 관련해서 병원 관련자인지 이미 그때부터는 학교 관련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때입니다. 아파트는 거주시설입니다. 아파트의 거주시설에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을 주목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인터뷰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인터뷰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인터뷰하는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확진 환자가 어느 아파트에 나왔다고 할 때 그게 알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 병원으로 후송하고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아마 앰뷸런스가 드나들고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우리 아파트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 같아 이렇게 동향보고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를 단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3월 4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TBC에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희들 방역 대책 못 세웁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코드 격리하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 여러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00명이 사는 세대에 확진 환자가 5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널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채널A 배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 대구에서 난동 부렸다는 그분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경찰이 방호복을 안 입어서 못 잡았다 이렇게 시에서 알림이 왔었거든요. 근데 경찰하고 설명이 좀 달라가지고 그 부분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조현병은 기저질환으로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현병이 맞는지 또 앞으로도 조현병이 있는 분이 나오면 입원을 하는 건지 경증치료시설로 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례를 보면서 그분이 확실하게 조현병인지와 관련된 병원 병력 부분들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남편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10년 전에 조현병이 있어서 그때 치료를 받고 괜찮아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현병 병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례를 겪으면서 이 조현병 환자들, 조현병을 앓거나 지금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나올 경우에 지금 현재 이분들을 별도로 음압병동에 이렇게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상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병원 공간들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1차, 2차 어떻게 제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분과 관련해서 우선 병원에서 경북대학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도 경찰들이 에스코트를 해줬습니다. 해줬고, 그리고 이분이 1시간 동안 멀리 보이지 않은 곳으로 도주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 입소를 거부하면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방호복을 입지 않은 경찰들이 그 부분들을 제재는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방호복을 입고 있었던 소방관이 그분을 설득해서 구급차 안으로 그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경찰들도 에스코트 단계부터 자기 임무는 충실히 했습니다. 경찰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경찰들이 방호복을 입고 조치에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네, 오마이뉴스 김사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남지사가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오늘 상경하시는데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내부에서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또 부족한 점은 또 국무총리님께서 13일간 대구에서 숙식하시면서 대구가 부족한 방역 대책 부분들에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구의 힘만으로는 구할 수 없었던 전국에 2,500개 정도의 병상들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 또 전남 이런 쪽에서도 생활치료시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국무총리께서 설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님께서 계시는 동안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저도 심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대구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회사 경영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대구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재정으로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대, 전 인구에게 정말 재난에 대한 위로금, 보상금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마 이런 심정을 경남지사님께서도 저는 표현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이 국가적인 재정이 허락할지는 좀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3월 9일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